이번 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던 대외 변수들 오늘도 역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금융투자의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오늘도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중점적으로 유가와 환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유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WTI는 장중에 30달러 선이 깨졌고 전문가들은 15달러, 10달러까지 얘기가 나옵니다.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연초 이후에 국제유가 하락세가 매우 깊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WTI뿐만 아니고 두바이유, 브런트유 전부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30달러 선이 깨지고 있습니다. 유가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수급의 불일치라고 보고 있는데요. 올 한 해 원유 시장은 초과 공급의 전망이 매우 드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공급단에서의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미국이 약 한 40년 만에 원유 수출 재개를 했고요. 조만간 아마 1월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.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가 해제됩니다. 즉 공급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이벤트들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반면 가격을 이끌어줄 수 있는 수요단에서의 확장세가 답보 상태인데요. 원유 수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경기 둔화가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최근 발표된 12월 중국의 수출이 예상보다 반등을 했지만 지난해 한 해를 놓고 본다면 중국 수출이 역성장했는데요. 수치적으로는 한 마이너스 8% 정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. 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은 금액 측면에서 약 한 6년여 만의 일이고요. 즉 6년여 만에 중국 경기가 매우 안 좋은 국면에 처해 있다. 즉 원유 수요에 대한 확장세도 그만큼 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여전히 상단 캡이 씌워져 있는 이런 형국을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주요 해외 IB들이 국제유가를 10불 아래로 전망을 하고도 있는데 제가 쭉 오늘 나오기 전에 브런트유의 시계열을 보니까 98년 12월 11일 종가 기준으로 브런트유가 배럴당 10달러를 하회했었습니다. 즉 근데 그때와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아무래도 분수령은 3월 FOMC와 6월 오펙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. 3월 FOMC는 아무래도 미달러와 강세,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인플레 우려, 이런 것들이 국제유가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기록하고 있고요. 또한 지난 12월 오펙 회의 이후에 한 단계 국제유가가 레벨 다운되었던 점을 감안해 봤을 때 6월 오펙 회의가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국제유가의 반등 트렌드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과연 여기서 미국 혹은 오펙 그리고 이란까지도 이런 밥그릇 싸움이나 치킨 게임에서 누구 하나가 약간만 숨을 죽여주더라도 좀 공급 물량에서 좀 숨통이 트일 텐데요. 어떻게 될지는 한번 역시 오펙 회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어서 환율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에는 달러원 환율 계속 1,200원 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북한이나 중국 이슈가 한창 나왔을 때 그때 전문가들이 한 1,230원 얘기를 하던데요. 지금 바뀐 상황이 있을까요? 일단 원화 약세는 추세적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1,200원 선이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. 당분간은 1,200원대 전후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최근에 시장에서 이런 거를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. 그럼 과연 상단은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? 저희가 순간적으로 1,300원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자 피크 저항선은 1,250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. 원화의 추세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인을 정확히 가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.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중국발 리스크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중동 지역, 앞서 말씀드렸던 유가와 관련된 리스크. 세 번째로는 최근에 좀 더 부각되고 있는 북핵 리스크. 이 세 가지의 불안 요인들이 혼재되면서 우리 달러 환율을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중국의 관건입니다. 특히 경기는 약간 뒷전이고요. 위안화 환율, 즉 외환 시장에 접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국내 달러 환율을 올리고 있는데요. 전일 2주월 청대도 언급을 했었지만 위안화 약세가 당분간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국내 달러원 환율도 약세, 즉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면을 저희가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역시 1,200원 선이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이 될 것이다. 계속해서 좀 상승 압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이어서 역시 어제 있었던 통화정책 회의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리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했듯이 동결이 됐는데
올해 경제 성장률 수정치가 이제 3.2%에서 3.0%로 하향 조정했습니다. 그런데 이것도 사실 민간 단체들의 전망치에 비하면 여전히 좀 높은 편이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? 일단 이 방송을 뭐 한국은행에서 보면 다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는데요. 네.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이 조만간 수정치를 2%로 낮출 것 같습니다. 즉 3%는 깨질 것으로 보고요. 2.6%에서 8% 선의 전망치를 한 단계 낮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전일 한국은행에선 수정 경제 전망에서는 3.2%에서 3.5%로 0.2%포인트를 낮췄는데요. 시계를 좀 더 앞서 보면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거는 지난 1년간의 트렌드입니다. 또한 다가오는 1월, 지금 현재 우리가 연초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1월 달, 2월 달, 3월 달, 즉 1분기가 국내 내수가 소비 절벽 가능성도 매우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은행의 전망치 눈높이는 기대를 섞여서 3%지 실제는 2.8% 내외의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것이 또 시장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일 테고요. 역시 2% 후반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경제 성장률도 성장률이고 이번에 금리가 동결되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서 우리 한국은행이 앞으로 좀 길게 봤을 때요. 올해 기준금리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까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뷰를 갖고 계세요? 일단 오늘 유일호 장관과 이주열 총재께서 만나시는데요. 전망이니까 다소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. 하지만 조심스럽게 시나리오대로 저희 전망대로 기조가 이어진다면 한국은행은 3월에서 4월 달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요. 25bp 인하돼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.25%가 될 것 같습니다. 한 번 인하를 하면 그 이후에 경기에 대한 또한 외환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1.25%로 쭉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다, 형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여기에 가장 베이스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미국 연준이 3월 달에 한 번 25bp 인상을 한 이후에 그대로 고수한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.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연초 소비절벽으로 부를 만큼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빠르면 3월 달 아니면 주변국들의 반응을 봐서 조금 늦으면 4월 달 정도에 한 차례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빠르면 3월 아니면 4월쯤에 역시 인하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까지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